예, 이번 시간은 현대물리, 그중에 첫 번째 빛의 입자성입니다. 현대물리라고 하면 빛의 입자성, 입자의 파동성, 불확정성 원리까지고요. 교과서 17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기를 보면 태양광 자동차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래서 보면 위에 태양 전지가 놓여 있죠. 태양 전지가 놓이고 태양빛을 받으면 이 태양 전지의 경우는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이 안에 아래쪽에 있는 모터를 돌려서 이제 주행하는 거겠죠. 이런 태양 전지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광전 효과라는 거죠.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이게 아인슈타인이 최종적으로 나온 거겠지만, 이거의 기본적인 원리를 처음 발견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헤르츠라는 과학자입니다. 헤르츠. 진동수의 공식이죠. 진동수에 나오는 단위, 진동수의 단위계 헤르츠라고 하죠. 그래서 물리의 경우는 물리학의 위대한 업적을 기친 사람들의 경우는 단위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남겼죠. 그래서 일단 봅시다. 1887년쯤 헤르츠는 이런 헤르츠의 실험 장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도 코일을 만들어 놓고 방전을 해서 여기에서 방전을 전원 정치를 해주고 유도 코일을 해서 고전압을 걸어주고 나서 여기에서 방전이 될 때는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데 그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때 어떻게 하느냐면 방전 전극에 자외선을 쪼이면 훨씬 잘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실험 상황에서 그냥 어두운 데서 여기서 방전 유도 코일을 해서 고전압을 걸어주고 여기서 방전을 시켜버리면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데,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어떨 때 자외선을 쪼여줬더니 더 잘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자외선을 비춰주면 전자기파가 잘 나온다, 이런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현상을 누가? 아인슈타인이 착안을 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요 광전 효과라는 걸 가지고 무엇을? 노벨 물리학상이라는 걸 받습니다. 왜 광전 효과가 위대한 발견, 위대한 발명이 되었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전에까지 빛은 뭐였냐면 파동이었습니다. 우리 배운 빛의 파동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간섭이랑 회절이 있었죠. 그래서 간섭이라고 얘기하면 보강 간섭, 그리고 상쇄 간섭이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파동이 진행되어져 나가다가 겹쳐지게 되면, 중첩이 되면 진폭이 커지거나 진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간섭 현상이라고 하고요. 입자에선 그럴 일이 없죠. 보강 간섭이라서 진폭의 변화를 이런 거 없고요. 물체의 운동 상태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간섭은 대표적인 파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회절이라고 얘기하면 틈 사이가 있으면 파동이 뒤에 진행되어져 나가다가 틈 요 사이만 앞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 대표적으로 파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은 그 전에까지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대표적으로 칭해지고 있는 뉴턴 같은 경우에도 빛은 파동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간섭 현상도 회절 현상도 이런 현상도 있으니까 당연히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라는 걸 가지고 이제 빛이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또 입자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에너지를 가지겠죠.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는 어떻게 비례하면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A는 진폭이고요. 그리고 F는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이 크면 큽니다.
진동수가 크면 커요. 그런데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꼭 작을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이냐면 진폭이 커져버리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동은 진폭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 에너지라고 그 전에까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런 실험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에 2m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이렇게 해서 컬렉터를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공관을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전압계를 봐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류계를 놔두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인데 그림을 좀 이렇게 좀 크게 그릴게요. 가변 저항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요 가변 저항을 요 아래쪽 끝에까지 끝에 이렇게 연결했다 합시다. 가변 저항의 끝 부분에 이렇게 연결하면 봅시다. 파란색으로 연결하고 끝에 연결해 버리면 여기엔 저항이 있고 전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원이 공급되기 힘들고요. 여기에는 플러스 전하가,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니까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요거 2m는 마이너스로 대전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정기적으로 청력 밀어내죠. 그러다 보니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끝으로 전화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진공에서 이렇게 흔히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방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류가 흘러갈 테고요. 그때 전압도 측정될 겁니다. 근데 이쪽에 끝에 있던 그 가변 저항의 끝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줘서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면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연결될 테고요. 여기 쪽으로 출력되는 건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돼서 요 컬렉터의 경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대전될 테고요. 요 2m의 경우는 플러스 전하가 대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플러스 전하가 많은 거지 마이너스 전자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빛을 쪼여줍니다. 그러면 요 전자가 일로 날아가야지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건데 이쪽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변에 플러스 전하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전하의 경우는 요 플러스 전하랑 결합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명칭을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그냥 결합 에너지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는 플러스 전하와 결합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결합 에너지가 12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를 이쪽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외부에서 날아오는 빛 에너지가 5만큼 에너지를 가진 빛이 결합 에너지를 끊어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합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빛은 이 전자를 밖으로 끌어낼 수 없겠죠. 끌어내려면 최소한 12라는 에너지를 주면 빛이 12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결합 에너지가 10이니까 끊을 거야. 끊으면 다시 말하면 요 전자가 요 2m에서 탈출은 합니다.
탈출하고 갈지 안 갈지는 뭐 이 맘이 뭐 이 전자의 맘이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끊기기 시작하고 만약에 결합 빛이 20이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날아가는데 결합 에너지가 10일 경우에는 전자가 튀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20이라는 에너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20이고요. 20에서 결합 에너지가 10만큼 빼줬으니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 10만큼 가지고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가지는 에너지에서 이건 공통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냥 쌤이 수업 시간에 하는 표현이에요. 결합 에너지, 다시 말하면 2m에서 전자의 결합 에너지를 빼버리면 전자의 에너지가 되겠죠. 봅시다. 그런데 요게 빛이 파동이었다고 한다면 진동수 변화시키고 진폭 변화시키면 어쨌든 에너지는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처음엔 진폭 일정하게 하고요. 진동수를 변화시킵니다. 그랬더니 실험을 했는데 특정 진동수보다 크면 전자가 방출됩니다. 전자가 방출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으로 해서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특정 진동수보다 특정한 진동수가 크면, 빛의 진동수가 크면 전자가 방출돼. 그러면 봅시다. 특정한 진동수, 물론 빛이었으니까 세기도 있었겠죠. 진폭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 진동수가 작아서 빛의 에너지가 작아서 결합 에너지를 끊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을 때 진폭이 커져 버리면 진동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빛이 진폭이 커져 버리면 에너지가 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합니다. 그래서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전자 방출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진폭이 큰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파동이라고 얘기하면 진폭이 큰 빛을 비춰주면 당연히 에너지가 커지니까 다시 전자가 방출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가 방출 안 됩니다. 그럼 이 진폭이 큰 빛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빛의 진동수의 경우는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영역 그러면 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겠죠. 파장이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진동수가 변화한다든지. 그럼 빛의 세기는 어떻게 변화한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촛불을 하나 켜인 것보다 촛불을 2개 켜인 것이 더 밝죠. 그래서 빛의 세기라고 하면 밝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후레쉬를 하나를 비췄더니 안 나가. 그랬을 때 어떻게 후레쉬를 2개를 붙인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자가 방출되지 않아.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동이었다고 한다면 진동수가 작았으면 진폭이 커져버리면 나가야 되죠.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런데 방출되지 않아. 그리고 또 특정 진동수가 커버리면 전자가 방출됩니다.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진동수가 컸을 때 20이라는 에너지를 가졌을 때 그리고 얘가 30이라는 에너지를 가졌을 때 당연히 20이라는 에너지를 줬으면 결합 에너지가 10이면 이 전자가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져갈 테고요. 30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빛을 쪼여주면 결합 에너지가 10이면 2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튀어나갈 거야. 그래서 요 진동수와는 관련이 있다는 건
요거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요때 특정 진동수 그래서 광전자가 튀어나가기 시작한 이후에 빛의 세기를 증가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광전류가 증가합니다. 광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흘러간 전하의 개수, 다시 말하면 단위 시간 동안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세기가 증가하면 뭐야? 전자가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요 실험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HF라고 정의합니다. H는 플랑크 상수고요. F는 진동수라고 하죠. 그래서 진동수에 비례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 그래서 이걸 뭐라면 광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HF라는 걸 위에다 다시 한번 써주면 셈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은 HF라고 정의했고요. 전자의 결합 에너지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함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하면 워크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함수 값을 빼주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날아가는 전자가 있는 에너지, 이동하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실제로 따져보면 전기력에 의해서도 가지기 때문에 요거는 EV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자의 전하량, 그리고 또 요거는 뭐냐면 바로 그 전압이죠. 그때 전압, 여기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일함수를 빼주면 바로 전자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건 빛의 에너지가 되죠. 이걸 HF-W 이퀄 2분의 1 mv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요 공식은 또 따로 쓸 수 있으면 H 곱하기 람다분의 C라고도 쓸 수 있죠. C는 광속이고 광속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또 H 람다분의 C 마이너스 워크 펑션 이퀄 2분의 1 mv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요거는 HF 마이너스 HF 제로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이함수가 HF 제로, 그러면 F 제로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특정 진동수를 F 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따로 다시 쓰면 HF 가로 열고 마이너스 F 제로라고도 쓸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빛이라고 하는 입자는 진동수에 비례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다라고 얘기해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가지고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봅시다. 특정한 전압, 요건 마이너스 전압을 이렇게 역전압 걸어줬을 때 그때 전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의 경우는 세기가 센 빛의 경우는 요거죠. 세기가 센 빛의 경우는 광전류가 증가한다. 그래서 더 절세기와 전류의 세기가 센 거고요. 진동수가 작은 빛에서는 더 역전압이 작을 때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진동수가 큰 빛의 경우는 역전압이 더 클 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습은 자주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니까, 광양자 빛이 쪼여지면 내부에 있던 전자가 위로 들뜬 상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함수만큼, 다시 말하면 일함수가 만약에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빛이
20만큼 에너지를 가지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10을 결합 에너지 10을 뺀 10만큼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광량자의 에너지에서 결합 에너지를 뺀 것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해 주면 될 겁니다. 요거에 대한 그 그래프를 보면요. 광자의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또 세로축은 운동 에너지, 그리고 가로축은 빛의 진동수를 걸어주면 요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으면 전자는 튀어나간다, 튀어나가지 않는다. 전자는 튀어나가지 않으니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제로일 테고요. 특정 진동수 F0보다 커져버리면 그때부터 전자가 튀어나가고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엔 빛의 진동수와 비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가 되고요. 요 옆에 있는 걸 보면요, 진동수가 다시 말하면 한계 진동수,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가 점점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W1, W2, W3의 경우는 이함수가 큰 거죠. 이함수가 큰 거니까 이함수가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크니까 이함수가 크니까 결합 에너지가 크니까 빛 에너지가 커야지 튀어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